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아마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주요 내용은 현 정부 비판과 이번 총선에서의 민주당 지지 호소였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목조목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충돌은 정치 테러였는데, 자, 장가 기자, 이 대표가 자신의 피습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 이를 두고 한 위원장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제 뭐랄까 설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2일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피습은 이념 갈라치기, 양극단 분열의 결과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를 주도해서 결과적으로 정치인 암살 테러가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에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인 그런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네, 이 대표가 이번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 아니다 하면서 여기 흉터까지 한번 보여줬다고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정치 테러 이거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수위 있게 좀 높게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물론 이제 정치 테러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건 맞아요. 맞은데 지금 이 최근에 이제 정치 테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있었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치 테러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뭐 변진은 일단 테러라고 좀 그렇죠. 주장하시죠.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긴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한 얘기가 중요한 것이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욕망의 결과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뒤에 배후가 있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로서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양극단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 또는 마치 국민의힘에 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 말씀은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진영의 어떤 논리에서 양극단은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있는 거고 뭐 누구나 정치인은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자기 반성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역할이 무언가, 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국민을 양극단으로 또 나누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러한 어떤 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년 기자회견인데 이제 다른 걸 뭐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저런 적절하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지금 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본인의 어떤 신년 기자회견이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같은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 테러도 이 민주당 욕망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한 위원장이 맞받아쳤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이 전체적으로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도 다 들어보셨는데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참 농담하기는 그런데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좀 아주까리 기름 그만 드셔도 안 될까요?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재명 대표든 배현진 의원진이든 목숨에 관련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타깝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또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을 이어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가 배우가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유명한 그 사회학자 디르갱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공적 영역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조적 원인으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재발이 방지되는 것이고 사회구조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요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구조적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말꼬리 하나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깊이 있는 철학 공부를 좀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정치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기자들이 뭐 이재명 대표 말을 옮겨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한 과정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이 대표가 퇴원하면서 메시지가 사실 또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데 퇴원 첫 메시지가 증오의 정치, 전쟁 같은 정치 끝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당무 복귀할 때는 법과 펜으로 죽여보고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 하지만 본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김건삼 변호사님도 이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번 발언 굉장히 보실까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증오의 정치, 전쟁 같은 정치 끝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정 집단이 나를 테러하려고 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피습 이후에 당무에 복귀할 때도 뭐 법과 펜으로 죽여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저 말 자체는 뭐예요? 칼로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 사주를 받아서 그 당시 테러범이 피습을 했다 이런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제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보면 민주당에서는 자꾸 그 배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계속 배우 얘기를 해왔고 또 친명이랄지 아니면 민주당에 굉장히 친화된 그런 유튜버들이 계속 배우 얘기 해왔잖아요. 그럼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면 특정 집단 세력 뭐 이런 얘기 자체가 배우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본인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체적인 워딩을 보면 뒤에 배우 세력이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할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배우 세력에 대해서 다시 불씨를 살리고 어떤 현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걸 쟁점화 시켰을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부원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퇴원 메시지 증오의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뭐 초심으로 뭐 돌아가야 된다 이런 비판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총리실에 이제 대테러 본부에서 나왔던 발표들 문자들 뭐 열상이었다. 그다음 또 그 이후에 있었던 헬기 논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부 쪽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헬기 이용이 피해자가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헬기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에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 이제 테러를 받아서 쓰러진 사람이 원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언론 보도도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앞서서 말씀 계속 드리지만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히 이것을 맞받아쳐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에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정쟁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정쟁이 심한 건 사실인데요. 풀어야 될 것은 결국 칼자루를 잡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충돌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두 사람이 또 한번 충돌을 했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 두 사람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도 운동 586, 686 운동권을 청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운동권 청산 논의 사실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슬로건이나 다름없는데 예, 양진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제 검사 독재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좀 찌른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발언이 있었던 것인데요. 국민의힘이 운동권 청산을 이제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맞받아 쳤는데요. 이 대표가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 독재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네.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라면서 지금 본인도 이 586, 686 운동권을 청산하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중요한 건 레토릭 장사가 아니라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는 거다라면서 이제 정말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지원 본자님 일단 한 위원장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운동권 청산을 하지 않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배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맞받아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이나요? 30년 전 운동권 뭐 배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30년 전 학생운동을 했을 때처럼 순수한 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전 운동권을 왜 청산합니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 실패 문제 그리고 이제 검찰 독자가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제어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책임 소재의 문제지 운동권이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출마시키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는 이제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군사 독재 정권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구국의 결단으로서 쿠데타했고 우리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강을 건너왔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평가합니다. 지금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민생은 파탄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현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주요 인사들의 과거의 직업군,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친명 대 친문 어떤 대결 구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뭐 얘기했던 뭐 운동권 청산 얘기들 그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맞받아치면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이번 총선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권 청산이죠. 그러면 운동권은 사실은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의힘도 있죠, 사실. 네, 현역들이 있죠. 이제 국민의힘은 뭐 아주 소수고요. 그런데 이제 운동권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또 거기에 반해서 왜 운동권을 청산해야 하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종석 전 의원이 중구 성동에 나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김지우 정무조정실장, 그건 뭐 당대표에 어떻게 보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등기를 쳤냐느니 뭐 용산 같은 데 험지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은 어떤 얘기냐면 아니 이제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지 않느냐. 그러면 운동권을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야 하는데 왜 공천에서 내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운동권 청산이라는 그 과제가 상당히 오랫동안부터 주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죠. 물론 운동 전에 독재에 맞서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 저항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장을 줘야 하고 그 가치를 높이게 평가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당 동안 이제 기득권을 지켜왔다고 한다면 이걸 시대에 맞지 않음에도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정도로 훈장의 덕을 봤으면 됐다는 취지가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오히려 운동권들이 대부분 친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친문을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운동권 청산 관련해서는 뭐 일종의 세대 교체다, 세대 교체 일환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한 위원장이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세 가지 공개 질문을 던지면서 좀 어떤 저격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짚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 보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둘째,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후보, 예비 후보자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뭐 사적 유용 의혹 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약점이라고도 일단 꼽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법 리스크 고리로 좀 역공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진짜 민주당을 하는 걸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수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죠. 검찰의 소설이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법카 얘기에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럼 법카도 검찰의 조작이냐? 이제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법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쓴 거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헤매야 할수록 잘못하면 또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본인의 어떤 사법을 그래서 법카 이런 거 있는데 그거부터 해명하라.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공개 질의 형식, 뭐 답을 하라, 뭐 이런 저격 형식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어떤 다른 또 반응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응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 여당 대표가 저런 말투로 저런 사안을 이야기하는 걸 처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역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그럼 명품백은요? 명품백은 왜 대통령실에 대답 못 받아오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제발 좀 품위를 좀 지켜주시고요. 국가 정책이라든가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 민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사람이 굉장히 크게 충돌을 한 거라서 한번 오늘 많이 좀 다룬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좀 이 얘기도 해볼게요. 이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 출생 기본소득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이 그 재원 다 어디서 마련할 거냐, 국민 혈세다, 또 법화를 돌린다는 거냐, 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 사안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요.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실은 이제 돈 푸는 걸로 상당히 정치의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성남에서도 이제 청년 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돈 풀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경기도에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후보 때도 보면 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 시리즈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거기에 대한 미련이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돈을 나눠주는 걸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출생 기본소득도 왜 저출생,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애를 낳으면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전혀 이제 포퓰리즘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니 어젠다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건데 논의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원이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돼야 하는데 무조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일부에서는 돈 주겠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공약을 보고 이제 표를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 어떤 수준이요 낮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 준다고 해서 좋아하고 표를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공약의 제일 중요한 것들 대부분 소득과 관련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뭐 총선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또 설전 때문에 어떤 출생 기본소득 요게 좀 방금 말씀하셨지만 좀 가려진 좀 감이 없잖아 있는데 박지원 본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재원 마련이랄지 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랄지요. 아니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 윤석열 정부에서 출생수당 이야기 나오기 전이면은 타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출생수당 이야기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지자체에서도 이미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잡다하게 혼재되어 있는 복지 정책을 통할해서 현금성 복지로 호환해가지고 복지가 쓸모 있는 복지, 경제적 효용성 있는 복지로 가자는 것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적 경제학자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려면요, 이걸 가지고 뭐 법화를 빼돌려서 하느냐 이런 식의 하면은 이거는 논쟁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발 좀 수준 있게 보편적 복지냐, 포괄적 복지냐
재활조동 방식을 가지고 이걸 경제적 효용성이 있느냐 아니면 현금성 복지냐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